일단 수열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수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수의 나열입니다. 숫자들을요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다고 합시다. 이런 숫자가 있고요. 또는 1, 1, 2, 3, 5, 8 이렇게 쭉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0, 플러스 아니고 192 뭐 이런 거 쭉 있다고 합시다. 근데요 딱 보니까 첫째 수열에, 그러니까 이 수열은요, 첫 번째 이 수열은요 딱 봐도 일정한 규칙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씨 커지잖아요, 그치? 이씨 커지는 이런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두 번째도 일정한 규칙이 있긴 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그 다음 항은 13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치? 얘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맞지? 세 번째는요, 아무리 봐도 일정한 규칙이 안 보여요. 맞지? 얘는 일정한 규칙이 없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도 얘도 수의 나열이고, 얘도 수의 나열이고, 얘도 수의 나열인데, 일정한 규칙이 없는 이러한 수의 나열은 너가 배우는 학습 대상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의 나열은요,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했을 때, 나열된 이 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1항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제1항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봐봐, 말이 길잖아.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그냥 A1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항.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항 2항인데 얘도 그냥 쓰면 A2 이렇게 쓸 겁니다. 그치? 맞아요? 얘도 세 번째 항이고 제3항인데 얘도 A3 이렇게 쓸 겁니다. 그치? 이렇게 쭉 써나갈 겁니다. 나열된 수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하고 그 항에 대해서 말이 길어가지고 이런 기호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얘 뭐가 중요해지냐면 일반항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거든요.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야 얘의 198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198번째 항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198이면 너무 길잖아요. 다 써볼 수는 없잖아요. 198개를. 그치? 그래서 얘의 항을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항에 대해서 AN이라고 합시다. N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이 N번째 항을요, N에 대해서 이렇게 N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요 N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198만 대입하면 그 198번째 항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요런 개념이 일반항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일반항을 찾기가 되게 쉬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2K-1이죠. 홀수니까. 그러면 AN은 2n-1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와요?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이 1이었고, 세 번째 항이 5였고, 다시 미안해. 두 번째 항이 3이었고, 세 번째 항이 5였고, 네 번째 항이 7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일반항을 구해내면, 얘가 그러면 198번째 항은 어땠을 거냐면, 395였겠구나. 이러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수열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이 수열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이런 숫자의 나열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관심을 가졌으면 그 다음 네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런 일반항을 찾아내는 거가 일단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일반항을 찾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봐봐. 야, AN이 2n-1이래. 그럼 너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 n이 그러면 1이고 n이 2고 그 다음에 n이 뭐 10이래. 이렇게 돼 있을 때 n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얼마인 거냐면 A1이 그래서 1이었던 거고 A2는 얼마였던 거냐면 3이었던 거고 쭉 와서 A10은 얼마였던 거냐면 19였던 거잖아. 그치?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n 대신에 1, 2, 10을 대입해 가지고 이 값들을 각각 대응시켜 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우리가 그 공수위에서 이건 안 했지만 약간 함수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치? 함수랑 되게 유사하죠.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라고요. 자, 얘랑 어떤 게 유사하냐면 우리가 fn이라는 이런 함수의 x라고 할까? 너한테 보기 편하게 f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만약에 얘가 2x-1이래. 오케이? 함수식이잖아요. 1차 함수죠. 그럼 여기에 내가 x가 뭐 1이고 x가 1.1이고 x가 2.5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 집어넣으면 얘는 x는 1 대입하면 얘는 어디에 대응되냐면 f1은 1이었던 거고 f1.1은 1.2였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f 뭐 2.5는
4였던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요 관계랑 매우 유사한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봐봐. 요는 X값에 너가 그냥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거기 때문에 요 n이 뭐일 수밖에 없어? 자연수일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1번째 항, 1.1번째 항 이딴 거 없잖아.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조금 어려운 말이야. 얘가 이제 n값인데 정의역이라고 부르거든, 정의역. 오케이?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얘가 정의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함수 하고 나서 용어 정리할 때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구나. 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들의 출발점들입니다. 계속 너네한테 뭐 물어볼 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수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규칙이 뭔지를 찾아서 네가 일반항을 찾아내는 게 1차 관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일반항을 찾아냈을 때 수열을 딱 살펴보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랑 느낌이 비슷해. 아시겠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수열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수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개차 수열, 군 수열 해가지고 다양한 수열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임드 수열 2가지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임드 수열로는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은요, 이 말뜻 자체에 얘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이 등이요, 같을 등이에요. 그다음 차는 뭐냐면 차이죠, 차이. 그러니까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나열인 겁니다. 다시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나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 8, 11, 14, 17 뭐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얘 지금 보니까요,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3이죠. 얘와 얘의 차이는 3이고요. 그치? 얘와 얘의 차이는 3이고 얘와 얘의 차이는 3입니다. 맞지? 차이가 일정한 숫자들을 나열 쭉 해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 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차이가 얼만데? 라는 건데, 이 차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정의를 하는데 어떤 용어로 정의하냐면 이 차이가 공통된 차이잖아요. 이 차이가 3, 3, 3으로 공통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공차 이렇게 불러요. 공통된 차이. 용어 중요합니다. 공차 이렇게 부르고요. 보통 영어로는 D 쓰거든요. D. 이거 D 왜 쓰냐면 이것 때문에. 영어에서 이게 차이의 의미죠. 그치? 맞죠? 그래서 이 D를 떼옵니다. D. 공차.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인데, 봐봐. 총항이 얼마인 거냐면 5고요. 공차가 얼마인 거냐면 3인 이런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얘는 특징이 있는데, 봐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놈이 첫 번째 항이고, 요 놈이 두 번째 항이고, 요 놈이 세 번째 항이고, 요 놈이 네 번째 항이고, 요 놈이 다섯 번째 항이고, 이렇게 됐을 텐데, 봐봐. 내가 이제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A2 빼기 A1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 얘는 뭐야? 3이잖아요? 3. 내가 이제 이런 거 물어봤어요. A7 빼기 A3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는 얼마예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4칸 떨어져 있지. 근데 한 칸이 얼마야? 3이었잖아. 그 얘는 1 곱하기 3이었고 얘는 4 곱하기 3이지 지금. 맞아요? 또는 만약에 등차 수열인데 A11 빼기 A2래요.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9칸 떨어져 있죠. 그 얘는 9 곱하기 3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의 관점은 뭐냐면 몇 칸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몇 칸이나 떨어져 있어 이 얘기인데, 잘 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AN 빼기 AK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들이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M-K 칸만큼 떨어져 있고 한 칸이 D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일반항을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AN에서 A를 뺐더니 이게 몇 칸? M-1 칸이고 한 칸에 D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얘 일반항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일반항이 그럼 AN은 A1 더하기
n-1d겠지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봐봐, 이게 교과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게 더 중요합니다. 얘가 일반적인 식인 거죠. 꼭 초항만 주어진다고 해서 이거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K번째 항만 있으면, 공차랑 K번째 항만 있으면 너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와.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볼게요. 7, 9, 11, 13 이런 등차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고 3, 8, 13, 18 이렇게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요 놈과 요 놈, 요 세 놈들의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해봐요. 첫 번째요. 초항이 7이고요. 딱 보니까 얘가 일정한 규칙이 보이는데 이거 일정한 차이가 있네요. 그치? 등차 수열이네 이거잖아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치? 2니까 그러면 얘는 어땠을 거냐면 A1 플러스 n-1d 이걸 외워도 좋아요. 네가 외워가지고 그럼 A1이 7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2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네 해서 정리하면 얼마냐면 2n 플러스 5였겠네 이거잖아. 그치? 이게 일반항이잖아. 이렇게 외워서도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처음 할 때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보니까 등차 수열이네. 그치?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초항이 마이너스 5고요. 그 얘는 AN은 마이너스 5 플러스 n-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요 값이었을 거고 그 얘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얘도 어땠을 거냐면 그럼 얘는 지금 초항이 3이고 공차가 5니까 n-1, 5 이렇게 돼가지고 요 놈은 얼마였을 거냐면 5n-2였겠네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봐봐, 얘가 등차 수열들의 일반항을 자세히 보니까 얘 봐봐요. 얘가 지금 다 어떤 꼴들이냐면 얘는 공차가 2였고요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였고 얘는 공차가 5였는데 얘네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등차 수열 이렇게 생겼네. 그치? n에 대한 1차항이긴 한데 n에 대한 1차식이긴 한데 그 n의 개수가 뭐야? 공차지. 얘도 얘 n의 개수가 뭐야? 공차죠. 얘 n의 개수가 뭐야? 공차잖아. 그치? 맞아? 그럼 AN은 DN 플러스 C 이런 꼴이네요. 지금 C는 뭔지 몰라요. 상수예요. 그치? 그럼 잘 봐. 처음에는 일반항 공식을 외워서 하겠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N은 일단 앞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2N 공차 2니까 맞지? 그럼 초항이 7이니까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얼마여야 돼? 7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겠어? 5겠지 뭐. 맞지? 얘도 봐봐. 얘 지금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는. 그치? 근데 초항이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나오려면 이거 마이너스 3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도 봐봐. 얘 3, 8이야. 그럼 얘는 공차가 5니까 얘는 5n이고 초항이 3이니까 1 대입했을 때 3이려면 5n 마이너스 2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이렇게 하고 적용하는 거는 그냥 얘는 학습적인 의미만 있는 거고 몇 칸 떨어져 있니까 중요한 걸 보여준 거고 네가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땐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제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위에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나열된 그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말들이 길어서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이렇게 쭉 나타냅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 밑에 참고 보시면요. 일정한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한 것도 그냥 수를 나열한 거니까 수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뭐 한다?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항. 이게 별표. 일단 수열의 1차적인 관점은 일반항이 뭔데? 이게 1차적인 관심입니다. 걔가 일정한 규칙이 있어? 그럼 일반항 뭐야?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참고에 밑줄 하나 칠게요. 세 번째 줄에 이때 수열의 각 항은 그 항의 번호에 대응해서 정해지므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이고 공역의 실수 전체의 집합 r인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옆에 화살표 빼고 적어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겁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 다음 거 이제 우리가 네임드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등차 수열 옆에다 적어주세요.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요.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에서의 관심은 차이가 얼만데 이게 관심입니다. 오케이? 차이가 얼만데가 관심이어서 그 아래 보시면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차 동그라미 치고요. D라고 적어주세요. D. 영어로 발음이 구린데 디퍼런스의 그겁니다. 저기 D요. D. 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항상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봐봐. 얘가 등차 수열에서는 얘에 관심이 있는데 다음 항과 그 이전 항의 차이는 D로 일정해. 이게 등차 수열의 항의 항사이들의 관계식입니다. 맞지? 맞죠? 근데 얘랑 얘는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 그냥 이런 겁니다. AM 빼기 AK라고 하면 몇 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M-K 칸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얘를 똑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얘는 등차 수열의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몇 칸만큼 떨어져 있니? 이 느낌이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별표고요. 당연히 이 의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초항이랑 그 다음에 말항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한번 일반항이라고 합시다. 이 n번째 항과 초항의 차이가 몇 칸만큼 떨어져 있어를 표현하는 식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냥 AN으로 정리해 준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이라는 건데 이것만 외워가지고 쓰면 바보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관심은 그냥 공차가 얼만데.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요. n에 대한 일반 1차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D인 이런 1차식으로 생겼다고. 그럼 이거 이용하시면 이거 빠르게 그냥 적용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요. 3페이지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맨 위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별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요놈 n에 대한 1차식이네. 이거 보였을 거고요. 두 번째, n의 개수가 공차구나. 이 정도 바로 보였을 겁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AN은 DN 플러스 C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면 일반항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있죠. 3번.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너 오늘 못 온다며? 학교가 일찍 끝나가지고. 그랬어? 빨리 와.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 보시면요. 거기서 몇 칸 떨어져 있니가 관심입니다. 맞지? 그 아래 보시면 AK-AL이잖아요. 그지? K-L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항번호가. 그러면 한 칸이 D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맞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됐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예제 1, 2, 3, 4번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제 1, 2, 3, 4번. 자, 보시겠습니다. 예제 1번 보니까 등차 수열이래요. 일단 관심을 보니까 얘가 차이가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3엔 이렇게까지 왔을 거고요. 초항이 40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항이 40이어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40이 나오려면 뒤에 있는 이 값은 43일 수밖에 없죠. 그치?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 얘가 1일 때 이 n이 얼마야? 이 얘기니까 이게 42여야 돼가지고 n이 얼마겠습니까? 14였겠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14번째 항이었겠죠.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항이 3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줬어요. 너무 쉽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마이너스 3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초항이 35여야 되니까 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겠죠. 그치?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게 얘가 0보다 작을 때 요게 0보다 작을 때 그 n값이 제일 작은 n값이 얼마야? 이 얘기니까 이러려면 n은 얼마야 됩니까? 13이죠. 제일 작은 n값은. 그치? 13번째 항부터 얘는 음수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보시면요. 얘랑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저기 항번호 보니까 7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 얘에서 얘 빼면 7D 7칸 떨어져 있고요. 그 값이 얼마였던 거냐면 28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공차가 얼마였냐면 4였습니다. 그죠? 맞지?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AN이야. AN이고 얘가 4N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쌤 초항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 항이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되죠. 그럼 얘가 다섯 번째 항이려면 20 빼기 1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반항 구한 거 아니야? 굳이 초항이 필요한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AN은 4n-10이네 이 정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그럼 4n-10이 100보다 클 때 n값이 얼만데 이거잖아 지금. 그치? n은 4분의 110보다 크거나 커야 되니까 28, 7점 얼마네요. 네. 그럼 n이 28이겠네요. 그치? 가장 작은 n값이. 근데 여기 k인데 그냥 미안합니다. 어차피 그냥 n 그냥 k로 바꿔서 봐줘요. 28이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도 보니까 항번호를 보니까 얘 몇 칸 차이 나냐면 4칸 차이 납니다. 그럼 4D가 12였구나 이 얘기고요. 공차가 3이었네 이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일반항 바로 구할게요. AN은 3N 여기까지 왔는데 세 번째 항이 8이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AN은 3N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얘가 얼마였을 거냐면 A1은 2고요. A8은 23이고요. A11은 32였겠죠. 이렇게 바로 구했겠네요. 그치?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죠?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와가지고요. 등차 수열의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별표 하나요? 여기 지울게요. 네. 자, 얘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들을 재료로 해서요. 재료인 겁니다. 재료.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새롭게 항들을 추출해내서 만들어진 결과는 그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싶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봐봐. 원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런 항들이 있다고 합시다. 한 8개 정도 적을게요. A3, A4, A5, A6 이 정도까지만 적으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등차 수열이었어요. 오케이? 얘가 등차 수열 AN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가지고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 거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항들을 추출해내갖고 다시 쭉 나열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각 항에다가 2배씩 한 다음에 쭉 나열할래. 이거 일정한 규칙이죠. 그치? 어떻게 했을 거냐면 2A1, 2A2, 2A3, 2A4 정도까지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얘가 원래 등차 수열이었잖아. 그럼 얘도 뭐야? 지금 등차 수열이네? 근데 얘는 공차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된 거지. 어쨌든 얘는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그치?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거고. 여기까지 왔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나 전항에다가 다음 항을 2배 해가지고 뺄래. 일정한 규칙이야. 전항에다가 다음 항을 2배 해가지고 뺀 숫자들을 쭉 나열할래 이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A1-2A2랑 그 다음에 A2-2A3이랑 그 다음에 A3-2A4랑 뭐 이런 짓을 하겠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볼게. 그 얼마냐면 A2 빼기 A1은 D고요. 얘는 한번 적어줄게. A2 빼기 A1이고요. 마이너스 2A3 빼기 A2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D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D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D지. 그 얘는 공차가 봐봐. 이렇게도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 빼면 A3 마이너스 A2고요.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A3 플러스 A4죠. 아니 마이너스 A4죠.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냐면 잠깐만요. 어디 계산 틀렸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 A4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죠. 그치? 그 얘는 D 그 다음에 마이너스 2D여서 마이너스 D잖아요. 그럼 얘 뭐야? 등차 수열이네요.
얘는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이지. 맞아.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할까? 그럼 봐봐. 이렇게 등차 수열을 재료로 하는 항들 있죠. 얘를 재료로 해가지고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네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면 얘 결과도 항상 뭐다? 등차 수열입니다. 단 공차는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 얘기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재구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거든요. 봐봐. 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5개씩 더 할래. 이거랑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항이야. 어쨌든 얘들은 다 뭐 할 거라고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요거 차이가 다 일정하다고요, 지금 등차 수열. 그럼 공차가 얼마냐면 얘에서 얘 빼시면 5D가 5개 있던 거니까 25D지, 그치? 공차가 25D인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오케이? 이거 고난도 테마에서 꽤나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 이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재료로 해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수열은 죄다 모일 거다? 등차 수열이구나? 이 얘기죠, 그치? 오케이? 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했다면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성이라고 해야 되나? 1차 합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합성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공차가 D1이고요. N 플러스 그 다음 C1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차 수열 BN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D2N 하고요. 플러스 C2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생긴 게.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합성할 거냐면 1차 합성이라는 게 그냥 곱하는 거 말고요. 더하고 빼고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봐봐. 얘가 EAN 플러스 BN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버린 등차 수열, 이런 수열은요. 얘는 일반항이 어떨 거냐면 그러면 ED1 플러스 DEN 플러스 C1 플러스 C2일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놈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얘도 꼬라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꼴이잖아요. DN 플러스 C. 얘도 무슨 함수였을 거다? 무슨 수열이었을 거다?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고 해봐도 걔는 그냥 계속 뭐인 거야? 등차 수열이야. 왜 그런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볼게요. 1, 3, 5, 7, 9 이렇게 쭉 가는 등차 수열이 있고요. 1, 2, 3, 4, 5 이런 얘도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랑 얘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5, 8, 11, 14 이렇게 쭉 더해지잖아. 얘 어때?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끼리 더했더니 등차 수열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2였고 얘는 공차가 1이었는데 둘이 더했더니 얘는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 됐어? 3인 등차 수열이 됐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자 이번엔 빼볼게. 뺐을 때는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에서 얘 빠지면 D1 마이너스 D2N 그 다음 플러스 C1 마이너스 C2 이렇게 나와서 얘도 등차 수열이네 이런 거 바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아시면 되는데 등차 수열을 재료로 해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해서 내가 추출해갖고 뽑아서 쭉 나열한 이런 수열들은 그대로 등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고 즉 1차 합성은요 그냥 그대로 등차 수열인 겁니다. 단 공차는 바뀌어요.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5페이지에 방가로 1번 있죠. 등차 수열의 항을요 일정한 간격, 일정한 개수 밑줄 치고 옆에다 일정한 규칙이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추출해서 쭉 나열한 수열은 그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그 아래 등은 모두 등차 수열이고 보이죠? 모두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데 뭐 변한다는 이야기죠. 공차는 변합니다. 그 다음 그 맨 아래 보시면 2번에 방가로 2번에 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를 곱해서 새로운 등차 수열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등차 수열끼리 곱한 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그냥 1차 합성 더하고 빼고만 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쌤 곱하는 거 나오는데 그거는 등차 수열에다가 상수 곱한 거 이거 2 곱하는 거 이런 거는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둘은 곱하는 건 안 돼.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고만 돼. 알겠지?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걔는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된다고요. 그 아래처럼. 아시겠죠? 여기까지 왔지? 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예제 5, 6, 7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제 5번 볼게요. 예제 5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고요. 각각 공차가 마이너스 2랑 3이래요. 그치? 그러면 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2고요. 뒤에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C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걸로 생겼겠죠. 그 다음에 Bn도 마찬가지로요. 얘가 지금 3n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C2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치? 근데 합성을 할 건데 1차 합성이에요. 상수배 곱하고 그 다음 더하고 빼고요. 그치? 그럼 얘도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루겠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땠을 거냐면 여기다 3배 곱하시면 3an 하고요. 아, 얘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지. 예, 3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치? 얘는요. 5b에는 어떻게 되냐면 5를 곱했더니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됐냐면 15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시면 3an 더하기 5bn을 해보시면 얘는 어떤 식이 보이냐면 9n 플러스 뒤에 관심 없어. 그냥 C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지. 그럼 공차가 얼마였던 거야? 9였던 거지, 9. 맞아요? 그래서 1차 합성했을 때는 그대로 공차 그대로 계산되는데 얘 지금 공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치? 얘는요. 5 곱하기 3이니까 15여가지고 아이 공차 9였겠네 라고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요 내용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맞죠? 네. 그 다음에 예제 6번 보시면요. 봐봐. 얘 5개잖아요. 얘도 5개죠. 얘도 5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을 재료로 해서요. 5개씩 쭉 추출해. 일정하게 5개씩 추출해서 더한 거지. 그러면 이거 이 3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겠네요. 그치? 그 얼마 차이나? 100 차이 나니까 얘도 얼마 차이 나겠어요? 100 차이 났겠죠. 그럼 얘는 22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야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예제 7번 볼게요. 자, 이거 처음 보는 기호죠. SN이요. 그치? 이 S가 뭐냐면 썸이에요. 썸. 총계요. 네.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해줘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S7이라고 하면 얘는 초항부터 시작해서 7번째 항까지 더해줘 이 얘기지. 그치? 맞습니까? 네. 좀 봐봐. 얘가 5번째 항까지 합이 50, 70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이게 A1, A2, A3, A4, A5 해서 여기까지 합이 70이었구나.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항을 보니까요. S10이 190이래요. 그치? 왜 S10이 190이라고 보니까 얘는 뭐냐면 A1, A2, A3, A4, A5까지 그대로 있고, 그치?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추가로 A6, A7, A8, A9 다 적을게. 처음이니까 A10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얘가 일정한 규칙인가를 봤을 때 일정하진 않거든. 왜냐면 얘는 항이 5개고 항이 10개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S10-S5는 120인데 그거는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럼 뭐만 남은 거냐면 걔가 A6, A7, A8, A9, A10이지. 맞지?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던 애들의 항이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70이었고 얘가 120이니까 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야 그러면 A11, A12 쭉 가서 A15까지 얘도 5개니까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3개가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50, 50이어서 얘는 170이었겠다 이거지 지금. 맞아?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S15는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치? 셋 다 더해줘야 되잖아. 얼마였을 거냐면 190에 170이니까 얼마겠어요? 360이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네. 등차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가운데 중자거든요. 가운데 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이 이렇게 5개 있다고 합시다. 5개요. 이랬을 때 얘를 지금 보니까요. 얘가 초항이고요. A1이고 얘는 A1 더하기 D고요. 한 칸 왔으니까요.
그 다음 얘는 A1 더하기 2D고요. 얘는 A1 더하기 3D고 얘는 A1 더하기 4D입니다.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얘가 가운데항이잖아요. 지금 가운데항. 가운데항인데 얘랑 얘를 더한 거의 평균이 뭡니까? 얘죠. 이렇게 둘 더한 거의 평균이 얘잖아요. 그 다음 봐봐. 얘. 이렇게 둘 더한 거의 평균이 뭐야? 얘지. 맞지? 그러면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 등차 수열에서요. 다음 항과 전항의 차이는 또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의 차이랑 어때요? 같죠? 뭐로요? D로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랑 얘를 내가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고요. 아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가운데 항이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 얘는 그 양 옆에 있는 항의 합의 평균과 똑같구나 라는 게 등차 중항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양 옆에 있는 항의 합은 중항의 2배, 양 옆에 있는 항의 평균은 중항. 이게 등차 중항의 의미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근데 이게 할까? 할게. 네. 등차 중항이요. 사실은 또 뭐랑 똑같은 성질이었다는 거냐면 중점이거든요. 중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이따 필기 좀 하고.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함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 그랬잖아요. dn 플러스 c꼴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n에 대한 1차니까요. 1차 함수인 겁니다. 1차 함수죠. 자연수가 정의 어긴 1차 함수라고요. 맞지? 근데 이때 D가 뭐인 거야 지금? 기울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D가 양수일 때, 이때 우상향하고 있다고 할게요. D가 양수일 때. 이랬을 때, 자, n이 1이면은 얘는 어땠을 거냐면 1,A1이었을 거고, 이렇게. 2면요, 2,A2였을 거고요. 3이면 3,A3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요. 맞지? 그럼 잘 봐. 얘가요. 이만큼의 차이는 1이고요. 이만큼의 차이는 얘 빼기 얘니까 D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만큼의 차이는 1이고 이만큼의 차이는 얘 빼기 얘니까 D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 뭐예요 지금? 합동이네요. 그러면 이 빗변이 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중점, 얘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인 거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점과 이 점, 즉 이거 A랑 B라고 할까? 점 A, B의 중점이 얘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중점이 얘니까 X좌표 평균 낸 게 2고요. Y좌표 평균 낸 게 얘여야 되죠. 그치? 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2분의 A3 더하기 A1은 A2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확장을 해보면 얘가 n,an이고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2, an 플러스 2였으면 얘는 이제 이런 관계에서 성립한 거지. 그럼 얘는 이제 계속 똑같았을 테니까 그럼 얘는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an은 an 플러스 1이었겠네. 이런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요.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고요. 이거 뭡니까? 중점의 의미죠. 중점의 의미죠. 그래서 수열을 자연수가 정의 어긴 함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너한테 이걸 더 물어보게 돼요. 저런 그냥 약간 기납적인 저런 추론보다 이게 훨씬 더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등차 중항이라고 돼 있죠. 어딨냐면 7페이지에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세수 A와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X를요 A와 B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항이요. 가운데 항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의 가운데 항이 호재야 집 가서 자. 집 가서 일어나 빨리. 오늘 집 가. 호재 집 가서 자. 집 가서.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어땠을 거냐면 X-A랑 B-X랑 어땠겠어요? 같았겠죠. 그치?
맞죠? 그럼 그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x는 a 플러스 b고요. x는 2분의 a 플러스 b죠. 그치? 그러면 그 두 개 옆에다 좀 적을게요. 자, 1번 하고 적어. 1번. 중항의 두 배는 양 옆의 항의 합이요. 두 번째로요. 양 옆에 있는 항의 평균은 중항입니다. 양 옆에 있는 항의 평균은 중항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맨 아래 어드바이스 있죠? 첫 번째 어드바이스 별표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항이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양 옆에 있는 항이 an이고 an 플러스 2고요. 맞죠? 그러면 중항의 두 배는 양 옆에 있는 항의 합이고요. 중항은 양 옆에 있는 항의 평균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를요, 내가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n-1, an-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n 플러스 3, an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얘가 중항이잖아요. 그치? 중항이잖아. 그럼 봐봐. 이거 더하기 이게 얘의 두 배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거꾸로. 이거 더하기 이것도 얘의 두 배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럼 봐봐. 이것보다 이거는 얘가 훨씬 보기 편하겠다. 여기다 할게요. 한 8개 정도, 9개 적을게요. A3, A3, A5, A6, A7, A8, A9. 자, 가운데 항이 A5잖아요. 그치? 맞지? 그럼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뭐야? A5의 두 배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뭐야? A5의 두 배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A5의 두 배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A5의 두 배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합이 어때요? 계속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의 합과 두 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의 합과 세 칸씩 떨어져 있는 것들의 합이 계속 일정하죠. 이걸 뭐라 그랬냐면 등차 중앙의 대칭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형식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의 대칭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결국에 봐봐. 요것만 보면 돼요. 얘랑 얘 항번호가 얼마야? 10이지. 얘랑 얘 항번호의 합이 얼마야?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 항번호의 합이 얼마야? 10이잖아. 요거 보면 이 합이 일정하겠구나. 이 정도 바로 보이죠. 됐습니까? 쌤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옆에다 좀 적어줘요. 자,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등차 중앙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치? 그럼 봐봐. 얘와 얘 등차 중앙 없잖아요. 가운데 항 2.5번째 항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있다고 가상의 수를 설정할게요. 그냥. 오케이? 있다고 설정하시면 봐봐. 얘가 이렇게 두 개 더한 것과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어떻겠어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얘가 A1이고 얘가 A1 플러스 D고요. 얘가 A1 플러스 2D고요. 얘가 A1 플러스 3D잖아요. 맞지?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것과 이렇게 두 개 더한 것 같아 안 같아? 같다고요.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번호가 같은 애들 두 개의 합은 일정이에요. 이렇게 5로 일정하니까 이 합은 일정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잠깐만. 밑에 그래서 밑줄. 맨 아래 어드바이스에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대칭의 기준이 되는 항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 A6 총 6개 있잖아요. 그치? 근데 가운데 항 중앙이 없는데 그래도 A1 더하기 A6이랑 A2 더하기 A5랑 A3 더하기 A4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와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5문제 쭉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요. A, B, C가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36이래요. 그럼 봐봐. 얘가 중앙이니까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B죠. 그지? 가운데 항이 2배요. 그런데 얘가 얼마냐면 3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B가 36이고 그럼 B는 얼마입니까? 18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너한테 B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18이었겠네. 이 정도 바로 나오죠. 그치? 그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요게 지금 21대 A7의 값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와 얘의 중앙이 7이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A7이잖아요. 중앙의 2배. 맞습니까? 그럼 2A7에 A7 하나 빠졌으니까 A7은 얼마입니까? 20이죠.
아, 그 이만큼 얼마다? 20이네 이거죠.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일정하게 같겠죠. 그치? 합이 6이고요. x 더하기 z가 6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y이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y네. 여기까지 와요? 됐죠? 가운데 항의 2배요. 중앙의 2배. 2y가 6이니까 일단 y가 3인 것까지는 구했어요. 그치? 근데 너한테 물어본 게 x 더하기 z에다가 2y 더한 게 얼마야? 이거니까 얘는 2y고 2y여서 4y네요. 4y는 12죠. 그치? 네. 11번 볼게요. 얘랑 얘 항번호 두 개 더해보니까 22잖아요. 얘랑 얘 항번호 두 개 더해보니까 22죠. 그치? 그럼 봐봐. 얘네들의 중항은 뭐야? 11번째 항이죠. 얘는 이거였겠지, 이거. 맞지? 그 다음 얘네들의 중항은 뭐야? 11번째 항이니까 이거잖아요. 그치?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냥 얘는 25죠.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 25죠. 그치?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번에 거기 첫째 항이 3이고요. 첫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대요. 근데 부호는 다르대요. 그럼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했을 때 그 합은 0이었겠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니까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 두 개 중항이 뭐야? 2A4잖아요. 그러니까 A4잖아요. 그치? 근데 중항의 2배니까 이 합은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고 A4가 얼마였다? 0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초항이 3이고요. 네 번째 항이 0인 거니까 얘에서 얘 빼시면 3D가 마이너스 3이어서 아 D가 마이너스 1이네. 이 정도까지 바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12번에. 맞죠? 네, 그다음 13, 14, 15 세 문제 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니까 4개의 항이 주어졌고요. 그 4개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치?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합이 12래. 합이 12라고 줬어요. 그치? 그럼 봐봐. 얘가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어때?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도 6, 얘도 6이어야 되지. 다 합한 게 12여야 되니까 얘도 6, 얘도 6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가장 큰 게 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 끝에 있죠.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는요. 왜? 얘는 1차 함수의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해가지고요. 맨 왼쪽 오른쪽에 가장 작은 거 큰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3이 뭐라고 주어졌죠? 얼마? 135? 마이너스 135래요. 맞지? 이렇게 왔죠? 그럼 봐봐. 가장 큰 게 궁금하다니까? 가장 큰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봐봐. 이거 두 개 합은 얼마예요? 돼? 합이? 6. 그렇지.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하나 K라고 놔. 근데 합이 6이니까 6-K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35였으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굳이 풀지 않고 양변에 K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런 형태면 되잖아. 아, 6만큼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 135가 나오는 건 9랑 15밖에 없죠. 그치? 맞아요? K는 얼마였다? 15였다는 이야기네. 맞지? 아, 그럼 K는 15였네 이거잖아 지금. 그럼 K가 15였으니까 자 하나는 15고요. 하나는 9였겠죠. 뭐가 뭐인지 몰라. 아, 마이너스 9였겠죠. 맞지? 뭐가 뭐 15인지 마이너스 9인지는 모르겠고 가장 큰 놈이 누구였어? 15였겠지. 그치?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예제 14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요 세 개가 뭐 한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치? 그럼 봐봐. 세 개의 합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냐면 6이잖아요. 요 세 시근의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요거 잠깐 요거만 기억합시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베타잖아요. 그치? 아, 그럼 얘가 3베타가 6이었다는 이야기네. 그치? 따라서 베타는 얼마였냐면 2네요. 아, 그럼 얘는 2고, 그 다음에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d, 2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치? 딴짓 안 해도 되고요. 한 근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2 대입하면 걔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땠을 거냐면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k 플러스 24는 0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K는 얼마야? 4죠. 맞아요? 그치? 네, K는 4였을 거고요. 그 다음 예제 15번 보시면요. 예제 1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이 좀 긴데, 고대 이집트 수학 문헌에 뭐가 있대요. 잠깐만요. 뭐가 있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kg의 곡물을 A, B, C, D 5명이 나누는데 각각 일정한 양만큼씩 많아지도록 했답니다. 그치? 일정한 양만큼씩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차이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곡물의 양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요. 맞지? 이랬을 때 합이 100이어야 되잖아. 봐봐. 합이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C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C잖아요. 얘가 중앙이니까. 그럼 5C가 100이어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야 되냐면 2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40이어야 되니까 얘는 30이고요.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B여야 되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15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D여야 되니까 걔는 얼마예요? 25죠. 그치?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지워도 되죠?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1부터 100까지 더하래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하도 떠드니까 이 사람이요. 선생님이 이랬답니다. 야, 1부터 100까지 더해 자식아 이랬대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다 더해서 답 나올 때까지도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우스가 딱 보자마자 5052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놀래죠. 외웠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설명을 합니다. 원리를.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봐봐. 맨 앞에랑 맨 뒤의 합이 얼마입니까? 10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맨 앞에서 두 번째랑 맨 뒤에서 두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101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얼마입니까? 101이죠. 그치? 그럼 봐봐요. 이 둘의 평균은 얼마예요? 2분의 101이죠. 이 둘의 평균도 얼마예요? 2분의 101입니다. 이 둘의 평균도 얼마예요? 2분의 101이에요. 그치? 그럼 봐봐. 너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세 과목 평균이 지금 90점인 상황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세 과목이 더 남았어요. 근데 나머지 세 과목이 평균이 90이 나왔네? 그럼 너 6과목 평균은 얼마야? 90이잖아. 평균이 똑같은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는 평균에 변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평균 다 일정하니까 뭐 때문에? 등차 중앙의 성질 때문에. 그치? 평균이 다 일정하니까 얘는 평균이 그대로 뭐였겠어요? 2분의 101인 애들이잖아요. 그치?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야, 너 평균이 90인데 6과목 평균이 90이에요. 오케이? 그럼 6과목의 합은 얼마입니까? 점수의 합은요? 90 곱하기 뭐 한 거야? 6 한 거지, 너. 그럼 봐봐. 얘도요. 평균 곱하기, 자, 100과목의 평균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01인 거지. 근데 100개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곱하기 100이었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땠을 거야? 5052구나. 이렇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냥. 맞지?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착안하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봐봐. SN이라는 걸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가서 처음에서 두 번째 항, 맨 마지막 번째 항, 이거고요. 또 SN을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적을게요. 여기서부터. 그 얘는 어땠을 거냐면 AN, 그 다음에 AN-1, 쭉 와서 AE 더하기 A1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를 더하시면 이 SN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의 2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봐봐. 항 번호가 얼마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일정하네요. 맞지? 그럼 합이 일정하니까 이거 A1 더하기 AN이 이 값이 똑같았을 거고, 얘가 다 싹 다 이거의 몇 배? 아니 다시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얘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러면 SN,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등차 수열 SN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그러면 2분의 A1 더하기 AN에 곱하기 N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거 뭐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합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랑 똑같을 거냐면 A2 더하기 AN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의 평균과 똑같죠. 맞지? 그럼 평균이 다 일정하다고요. 즉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요, 평균 곱하기 얘는 뭐야?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항의 개수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은요. 그래서 SN은
그냥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구나 라고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평균을 조금 이제 등차 수열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중항이죠, 중항.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구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이런 거 너한테 물어봐. 1, 3, 5, 7, 9 다 더해봤자 아시가 이랬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1, 3, 5, 7, 9니까 중항이 뭡니까? 5잖아요. 걔는 5 곱하기 얼마? 5지. 평균이 5니까. 얘는 5 곱하기 5에서 얼마였던 거야? 25, 5니까 25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또 만약에 1, 7, 13, 19, 25, 31 뭐 이렇게 나왔대요. 쌤 얘는 근데 평균이 뭡니까? 중앙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거 두 개 평균 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맨 앞에 맨 뒤에 거 평균 내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입니까? 16이잖아, 그치? 16이고 곱하기 몇 개? 항이 5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거 얼마였던 거야? 6개 미안. 6개지, 그치? 얼마였던 거 그러면? 96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요. 잠깐만.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자,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 놓냐면 이렇게 해놔요. 2분의 AN이니까 얘는 A1 더하기 A1N-1D 곱하기 N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2분의 2A1 더하기 N-1D 곱하기 N이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고 해가지고 초항이랑 공차랑 항 개수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이거는 실전에서 쓰는 게 아니고 너는 뭐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어디 있냐면 어디였어? 그 등차 수열 합 있잖아요. 그 설명해 놓은 거 쭉 있을 텐데 위에 과정은 됐고요. 그 아래 박스 보세요. 박스 2번에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이거 외우셔도 좋아요. 일단 교과서 내용이니까 외워도 좋은데 그냥 결국에는 그냥 해석이 뭐다? 봐봐. 어디 갔어? 얘가 뭐인 거야? 그냥 얘구나. 얘가 뭐였던 거야? 평균인 겁니다. 평균. 얘가 평균이고 얘가 뭐야? 항의 개수인 거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면 2분의 a 플러스 l 있죠?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치고 걔가 평균인 거고요. 평균. 다음 곱하기 n은 항의 개수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12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등차 수열의 합해가지고 첫 번째 어드바이스 있죠. 옆에다 적어놔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항의 개수만 있으면 됩니다.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항의 개수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항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 마지막 항 주어지면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또는 첫째 항과 공차 주어지면 평균 구할 수 있죠. 그치? 네. 그래서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너한테 유리한 거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드바이스 별표 3개요. 그 SN이라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을 도해 즉 해석한 건데 그 아래 보시면 맨 아래 그 SN은 n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l 돼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 n은 항의 수고요. 그 다음 2분의 a 플러스 l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평균이자 등차 중앙인 거죠. 평균이자 등차 중앙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로 와서요. 예제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항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근데 얘가 합이 얼마랍니까? 24래요. 그치? 그럼 봐봐. 얘 평균이 얼마냐면 맨 앞에랑 맨 뒤에 합이 2분의 3, 그러니까 3이니까 평균이 2분의 3이었죠. 그치? 그 다음 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n 플러스 2개잖아요. 이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4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치? 해석이요. 그러면 n 플러스 2는 얼마였을 거냐면 16이죠. n은 얼마? 14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예제 2번도 마찬가지. 초항이 2고요. 등차 수라고 했으니까 이 2D가 6이었던 거고 D가 3이었네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일반항은 바로 구할 수 있죠. 3n-1이었네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A1은 얼마였을 거냐면 2고요. A10은 얼마냐면 29잖아요.
그럼 둘이 합이 2분의 30, 다시 합이 31이니까 평균이 2분의 31이죠. 그치? 근데 항의 개수 몇 개? 10개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155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 보시면요. 이 항번호를 보세요. 봐봐. 자, 이거 합이 26이고요. 그치? 합이 26이에요. 아, 그럼 얘네들의 중항, 즉 평균은 얼마야? 13이죠. 그치? 맞습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13이에요. 그럼 평균이 13번째 항인데 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A 13이 32였다고요. 맞죠? 그 다음 봐봐. 얘랑 얘 평균이 얼마 개라고 물어봤을 때 값들은 안 주어져 있는데 요 놈과 요 놈의 중항이 뭐야? 13번째 항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의 평균도 얼마였을 거다? 13이었던 거죠. 13번째 항. 그 얘는 A13이 평균인데 몇 개 있냐면 25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항의 개수가요. 그 얘는 A13이 8이었으니까 8 곱하기 25여서 200이었던 거죠. 200. 됐습니까? 네. 다음 예제 4번도 마찬가지인데 예제 4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11 대 n이 얼마 하게 이렇게 묶고 있는데 봐봐. 너 이렇게가 지금 뭐 한대요? 등차수열 이루고 있대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이 얼마인 애들이야? 마이너스 10. 얘도 평균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싹 다 마이너스 10인 애들이죠. 근데 평균이 마이너스 10인 애들이 몇 개 있어? n개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합이 마이너스 120이었대.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럼 n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2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요상한 짓 하시면 안 되고요. 핵심 명확하게 딱 이해하셔서 딱딱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이요.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인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에서 얘 빠진 게 지금 4칸이고요.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 마이너스 20만큼 나잖아요. 그치? 그럼 공차가 얼마였다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5였다는 이야기네요. 여기까지 오죠? 그럼 봐봐. AN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마이너스 5N 여기까지는 동일. 그치? 근데 두 번째 항일 때 21이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31이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거 확인해보면 두 번째 항은 21이고요. 여섯 번째 항은 1인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A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때 P 곱하기 Q가 얼마야? 그럼 얘 곱하기 A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55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됐습니까? 네, 연습 2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로그 3이고 요거 3의 4승이어서 4 로그 3인 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까? 되죠? 네. 그 얘에서 얘 뺀 게 3D고요. 얘에서 얘 뺀 게 3 로그 3이니까 이거 공차가 얼마였던 거야? 로그 3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공차가 로그 3이었고 그러면 얘는 4 로그 3에다 2 로그 3 더해진 거니까 6 로그 3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연습 3번 보시면 네 번째 항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10이라는데 봐봐. 이거 두 개. 중항이 뭐야? A5지.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이 A5가 10이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A5는 얼마? 5였다는 이야기죠. 맞아? 그럼 봐봐. 얘에서 얘 빼면 공차가 얼마였던 거냐면 D가 2였다는 이야기네요. 그치? 그러면 AN은요. 2n 여기까지는 오고요. 네 번째 항일 때 3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네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언제가 41이야? 이 얘기니까 이 n이 46을 만족할 때가 41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 23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됐습니까? 네. 자, 연습 4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이 23이고요. 다섯 번째 항과 14번째 항의 비율이 주어졌네요. 비율이요. 그치? 비율이 주어졌는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요 23에서 뭐 거꾸로 공차 한번 빼준 거죠. 그치? A5랑 A6이 있었으면 이만큼이 플러스 D인데 거꾸로는 마이너스 D였을 거잖아요. 그치? 맞죠? 그래서 얘는 23 마이너스 D고요. 얘는 23 플러스 얼마겠습니까? 8D네요. 8칸 차이 나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2대 7이네요. 맞아요?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해 주시면 46 플러스 16D는 161 마이너스 7D고요. 얘는 23D가 115였던 거고 그럼 D는 얼마? 5였던 거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25는요
A6에다가 19 곱하기 15칸 곱하기 5 해주시면 되니까 이만큼 얼마였을 거냐면 얘가 23 플러스 95네요. 그래서 118이었던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연습 5번 보겠습니다. 연습 5번이요. 연습 5번 보시면 AN이랑 BN이랑 다 등차수열 이루고 있고요. 등차수열을 1차 합성한 거네요. 이렇게. 그치? 맞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냐면요. 얘가 공차가 1이고요. 초항이 7이잖아요. 그치? 얘는 AN은 N 플러스 6이죠. 이렇게. 다시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이죠. A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8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5잖아요. 그치? 얘는 BN은 5N 하고요. 초항이 마이너스 5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6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AN 더하기 BN은요. AN 더하기 BN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4N 마이너스 48인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너한테 물어보기를 얘가 언제 0이야? 이거지 지금. 그럼 얘는 얼마? 12일 때가 0이었던 거죠. 자, 6번 먼저 보겠습니다. 6번이요. 네, 6번 먼저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번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5니까 끝났죠. 얘에서 빼면은 5칸 차이인데 그게 20이었고요. 그럼 D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 일반항 바로 세우겠습니다. AN은 4N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고요. 5번째일 때 마이너스 45여야 되잖아요. 그치? 그 얘는 마이너스 65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AN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언제 처음으로 0보다 커? 이 얘기잖아요. 그치? 얘는 17일 때부터 처음으로 얘가 0보다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첫 번째 M에는 자연수에는 17이었던 거죠. 연습 7번이 조금 중요한데 별표인데요. 봐봐. 얘를요.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꼴로 해석을 해보자 그랬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한데 봐봐요. 얘가 지금 초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일단 일반항 세웁시다. 그럼 2분의 3n 하고요. 마이너스 22여야 되니까 초항일 때 그럼 마이너스 25 이래야 되죠. 그치?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얘를 절대값 씌워놨어요. 이렇게. 이때 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딱 얼핏 드는 생각은 1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3도 집어넣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근데 내가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너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라 그러면 바로 그리거든요. 2분의 3x 마이너스 25 절대값 씌워진 거 이렇게. 얘는 꺾이는데 어디서 꺾이냐면 3분의 25일 때 꺾이잖아요. x가. 그치? x가 3분의 25일 때 콤마 0일 때 얘가 원래는 이렇게 오다가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접어 올렸다. 이렇게 이런 개념인 거지 지금. 맞지?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의 최소값인데 n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게 자연수밖에 안 된다고요. 자연수. 3분의 25 이런 거 안 돼요. 맞지? 그럼 얘랑 가까운 자연수가 뭐랑 뭐가 있냐면 8이랑 9가 있잖아요. 그치? 8은 얘랑 딱 3분의 1만큼 차이가 나고요. 8, 3분의 24니까. 9는 얘랑 몇 칸만큼 차이 나냐면 3분의 2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치? 그럼 9는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8이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값과 9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작아? 8이 들어갔을 때가 더 작지. 즉, 얘의 최소값은 n이 얼마였을 때다? 8이었을 때는 이제 8. 8일 때 얘는 얼마인데? 2분의 1이었던 거잖아.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 그럼 얘는 내가 이 값이 n이 8일 때 최소값이 2분의 1이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까? 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해석하라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뒤에 가서 사실은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치수 뭐 이런 얘기 할 때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은 특강이니까. 그 다음 연습 8번 보겠습니다. 연습 8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몇 개가 항이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7개가 있는데 얘네가 죄다 뭘 이룬다 그랬냐면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이렇게 지금 두 개 더한 게 평균이 얼마냐면 2니까 얘가 2였죠. 중앙이니까요. 맞지? 네. 이랬을 때 너한테 y값 구해달래요? 그럼 공차 하나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봐봐. 얘에서 얘 뺀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4고요. 얘가 초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여섯 칸만큼 차이가 났던 게 6D였단, 여섯 칸만큼 차이 났던 게 마이너스 24였단 이야기니까 D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단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었고, 마이너스 10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Y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네요. 여기까지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자, 얘도요. 지금 공차가 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 차이 나냐면 38이니까 얘는 몇 칸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칸이 2잖아요. 그치? 맞지? 그럼 몇 칸인 거야? 몇 칸 차이 났던 거야? 19칸 차이 났던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얘를 A1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였던 거야? A20이었던 거죠. 19칸 차이 나야 되니까. 그럼 얘는 A2고요. 얘는 얼마였던 거야? A19였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1부터 n까지인데 자, 얘 몇 칸 차이 나요? 17칸 차이 나죠. 그 얘도 17칸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얘는 얼마였겠어요? 18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였다? 18이었구나 이거죠. 지금. 됐어요? 연습 10번 보시면요.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요 두 개 합의, 요 두 개 합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항의 2배잖아요. 그치? 맞죠? 그러면은 가운데 항의 2배, 2a제곱 더하기 6a가 5 플러스 3a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2a제곱 더하기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요 놈은 2a, a9, 얘는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럼 양수 a 값은 얼마냐면 1이었던 거죠. 1이네.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뒤로 와서요. 11, 12, 13 세 문제 하겠습니다. 11, 12, 13. 너무 쉽네요. 11번 볼게요. 등차수를 이룬대요. 그럼 둘의 평균이 a니까 얘는 얼마냐면 13이네요. 그치? a가 13이었네요. a가 13이고요. 봐봐. 이렇게 둘이 평균이 8이었던 거니까 합이 16이어야 되죠. b는 얼마여야 돼? 3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b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10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그 다음에 연습 12번 보시면요. 얘 지금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등차 중앙에 의해서 a 더하기 b가 가운데 항의 2배. 즉 얼마? 8 이래야 되죠. 그치? 맞죠? 뭐 별다른 거 필요도 없죠. 13번 볼게요. 13번. 얘는요. 1, A, B, C, 13이 등차수를 이룬대요. 그치? 그 얘네들은요. 평균이 얼마인 애들이야? 7인 애들이지. 평균 7, 평균 7, 평균 7이라고 해도. 그럼 평균이 7인 놈들의 3개의 합이니까 그냥 7 곱하기 3 아니에요? 그냥? 얘는 얼마였던 거야? 21 이랬던 거지 지금. 맞습니까? 맞죠? 네. 자, 좋아요. 그럼 뒤로 와가지고요. 연습 문제 지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머리 굴러가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했어? 뒤에 더 풀어 연습 문제.